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학원 강의를 수강하는데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스터디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돈보 스노우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 업로더고요. 네, 요새 제가 올리고 있는 영상은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에 관련된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앞으로 이 주택관리사 시험 관련 영상 한동안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 벌써 일주일이나 됐더라고요. 그동안 갑자기 날이 더워져가지고 열대야가 자려고 밤늦게 이제 자려고 해봤는데 열대야 때문에 이상하게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일주일 동안 좀 약간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날이 갑자기 선선해졌네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약간 손을 받고 영상을 올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앞으로 영상은 이제 스터디 카페도 가봤고 거기에 이제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도 구경을 해봤는데요. 진짜로 스터디 그룹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뻥 드신 닭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스터디 그룹의 그 회원들이 영상을 보는 용도로 본다고 가정을 하고 같은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하고 이제 같은 스터디 조원으로서 그 일정 단원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를 발표하는 그런 영상의 형식을 한번 앞으로는 취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긴장도 덜 할 것 같고 사실 뭐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는 건데 보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걸 뭐 알 수도 없고 뭐 크게 신경은 안 쓰는 부분인데 어쨌든 영상이 내가 뭔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스터디 모임에서 발표를 한다고 이제 상상을 하면서 영상을 한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3번에 이제 근데 영상이 뭔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이 영상의 효과는 저처럼 학원 강의를 들으시는 분을 한번 가정을 했을 때 그 강의를 위한 예습이나 복습 효과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수강하고 있는 학원 커리큘럼상 8월 달에는 인문 강의를 4주나 5주 정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과목별로. 민법 과목은 벌써 2주차 돌아가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네, 1주차 영상은 절반 이상 봤고요.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예전에 인문 강의는 다 봤었는데 전년도 강의를 이제 따끈따끈한 이제
신상 강의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입문 강의를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입문 강의는 입문 강의라서 좀 편하게 보는 편이고요. 지금까지 제 유튜브 영상에 그 주택관리사 시험 관련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시험 관련 용어 같은 걸로 영상을 시작했고요. 용어하고 이제 입문 강의 복습, 그리고 입문 강의에서 중요 내용 같은 것들을 그냥 뭐라도 영상거리가 뭐가 있을까 막 하다가 그냥 그런 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상세 목차까지 한번 손수 타이핑을 해보고 영상으로 그 TTS 해미 목소리로 영상을 녹화했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한 달 조금 더 지났죠.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기간이. 근데 이번 영상부터는 그동안하고 다르게 이제 이 시험 준비에 있어서 장난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수험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풀이, 그 과정을 좀 미리 땡겨서 거의 1차 시험이 1년 남은 이 시점이지만 단원별로 미리 문제풀이를 해보고 그 문제풀이 했던 거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그 관련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리뷰 영상을 이런 식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의 이제 첫 번째 과목은 민법이 되었고요. 이번에 다룰 단어는 드디어 제1장 민법 서론, 이 단원에 대해서 문제풀이 했던 걸 가지고 리뷰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기대하실 건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부터 어떤 일정한 스터디 그룹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스터디 그룹 중에 한 명으로 빙의를 해가지고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터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보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일정 시간 동안 민법 과목의 제1장 민법 서론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 문제들에 대한 그 풀이 과정 같은 걸 가지고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민법 과목을 선택하고요. 이제 큰 목차가 나옵니다.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나오죠. 이렇게 많은 목차 중에서 첫 번째 민법 서론 목차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민법 서론 안에 세부 목차를 보면은 민법의 의의가 있고 민법의 법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법의 기본 원리가 있고 민법의 해석과 방법, 민법의 효력까지 해서 기본서에서 민법 서론이 1장이라면 민법의 의의는 1절이 되겠죠. 현장절 이 순서로
교재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부 목차 단위까지 쪼개면은 뭔가 그 이론적인 틀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그냥 크게 민법 서론이라는 틀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해보면서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민법의 법원, 민법의 의 부분에서는 뭐 크게 문제로 나올 만한 게 없었던 것 같고요. 네, 2절 민법의 법원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에서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는 이 문구는 기출 문제인 경우에 상당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때 봤던 민법 그때 생각도 많이 나네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민법의 법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는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도리에 의한다. 오, 참 심오한 말 같은데요. 법률, 관습법, 다음에 조리. 이거 법전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잠시 법전을 한번 볼까요? 관습법 하고 조리가 들어간 법조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거 간단하게 만든 프로그램인데 관습법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죠. 검색 건수가 6건짜리 나왔네요. 오, 여기 민법 총칙의 제1장 민법 총칙 제1조 법원, 이 법원이 서초동에 있는 법원이 아니고 근원 원자를 썼기 때문에 뭔가 이론적인 법원 말하는 겁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며, 아까 나왔던 내용이네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며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예, 이 자료는 제가 법제처에서 퍼다 날른 거기 때문에 거의 오타가 없을 거고요.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은 오랜만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네요. 목이 말라서 목을 튀겼고요. 그래서 민법의 법원에 관한 기출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도 맞을 것 같고 2번도 맞을 것 같고요. 2번은 확실히 맞고요. 3번 사실인 관습이 나오는데,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사실인 관습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이거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확실하게 옳지 않은 거를 빨리 골라야겠죠. 4번 민사에 관한 대법원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5번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요번 민법 서론의 모든 문제를 다 접해보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한 문장이네요. 일단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매우 어색한 문장입니다. 저는 이게 옳지 않은 것이라고 당연히 고를 것 같습니다. 애매한 것보다는 확실히 아닌 거는 바로 제껴야죠. 네, 그래서 해설 첫 번째 문제라서 좀 시간을 들여서 봤는데 해설을 보겠습니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요 문구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확실한 거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라는 거는 나중 일이라는 거죠. 일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이걸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말이 좀 약간 다르게 바뀌더라도 확실히 당사자 주장 증명, 법원 직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게 문제를 많이 봤을 때 나오는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네, 제가 글씨를 숨겨놨었는데 네, 해설을 봤을 때 5번이 네, 확실하게 옳지 않은 지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기출문제인데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네요. 이거를 좀 강조를 눈에 확 띄게 해놓겠습니다. 네,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에 비교를 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를 묻는 것 같고요. 이거까지는 한번 지문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상당히 불편한 문장인 것 같은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에서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반대죠.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상법이 우선합니다. 1, 2번 다 옳지 않고요.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네, 좀 전에 봤던 문제에서 나왔던 거를 약간 바꿔놓은 거죠. 문구를. 네,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요. 사실인 관습이 강행 규정에 의한 사실인 관습, 강행 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 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건 좀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 네, 그리고 5번 질문 보겠습니다.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될 수 없다.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될 수 없다. 이거 좀 어색한 문장 같은데요. 아까 그 법전을 다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검색된 거. 예, 2편 물권의 총칙에 물권의 종류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나오네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이거 말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바꿔서 말하면 법률로 창설할 수 있다. 관습법도 창설할 수 있다가 되겠네요. 네, 이걸 반대 해석이라고 하죠.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1, 2, 3, 5번이 매우 불편하고 어색한 문장으로 보이고요. 4번 문장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네요. 그럼 시원하게 해설을 보겠습니다. 아, 여기 185조. 자, 해설을 보면은 사회에 거듭된 관해 1번이네요. 1번 지문에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관습법으로서 효력은 부합된다? 야, 이거 오타 같은데요. 부합하지 않게 됐는데 효력이 부합될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써놓고도 좀 이상하네요. 자, 제가 정확하게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네요. 아, 이렇게. 효력이 부정된다. 네, 이때 제가 상당히 불면증 때문에 피곤할 때 타이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핑계 같긴 한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일단 텍스트를 숨겨놓고, 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죠. 네, 관습법도 법이므로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최상위 규범인 헌법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또한 위반해서는 안 된다. 좋은 말이네요. 네, 2번 지문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다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 너마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상법 제1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그렇다고 하네요. 네, 상식으로 알아도 좋을 것 같고요. 3번 지문,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서 재판의 준칙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된 문구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 변형시키더라도 저는 이 내용 가려낼 것 같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관습법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 185조. 네, 법전에 똑같이 나와 있지요. 네. 네, 그래서 1, 2, 3, 5번 틀린 지문이고요. 4번이 그렇다면은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실인 관습이면은 좀 레벨이 낮은 놈인데, 강행 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이런 센 전제를 깔아놨는데, 그 강행 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아주 협소하게 제한을 걸어놨네요.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가 있다.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 같기 때문에, 네, 성질 급한 사람은 이거를 오답이라고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은 신중하게 봐야죠.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 다른 게 4개가 있으면은 이것이 옳은 지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시험을 보는 약간의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설까지 다 봤고요. 와, 2문제 봤는데 거의 30분이 돼가네요. 좀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 이 문제 딱 풀었을 당시에는 역시 옛날 기출 문제지만 나는 공부가 덜 돼서 그런지 어렵구나. 이거 뭐야? 당사자의 주장 증명, 법원이 직권으로 어쩌고 저쩌고. 요것도 이제 거의 머릿속에 인지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부러 막 교재 같은 거 뒤져가지고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을 비교한 것을 메모로 정리를 했습니다.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의 구별인데요. 이것도 하이라이트 해두고요. 사실인 관습은 좀 급이 떨어지는 놈이기 때문에 좀 밑줄만 놓겠습니다. 관습법이 아주 센 놈이죠. 일단 하나씩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법적인 확인 유무. 관습법은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근데 사실인 관습은 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관행의 존재는 있다고 치고요. 법적인 확신은 없어도 된다. 역시 급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법원성 인정 여부. 관습법은 법 규범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인 관습은 부정된다. 법 규범이 아니다. 확실히 급이 떨어지네요. 당사자의 원형 여부. 요게 아주 문제 지문에서 자주 나왔던 거죠. 관습법인 경우, 센 놈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어도 법원이 존재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버린다. 근데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 2차적으로 법원이 존재 여부를 알 수가 없다면 당사자가 주장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의 이제 당사자 원형 여부를 보면은 1차적으로 당사자가 주장 증명을 해야 되네요. 좀 약한 놈이라서 그런지 사실인 관습도 일종의 경험칙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관행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해준다. 뭔가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은 취급 자체가 좀 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원형 여부는 거꾸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이나 기능을 보면은 관습법은 이제 법원으로서 기능을 한다. 관습법에 대해서는 이제 법전에서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죠. 관습법에 의하고 법률이 으뜸이고 그 다음에 관습법이 없으면 그 다음에 조리. 넘버 2. 법률이 넘버 1이고 관습법이 넘버 2죠. 조리는 넘버 3. 사실인 관습, 걔는 거기 어디 멀리 떨어진 동네에 부하 똘마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관습법은 아까 검색한 물건을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할 수가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센 기능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기능을 한다. 이거 밑줄 줄만 하네요.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므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나서 보니까 구별이 잘 되네요. 처음에 구별이 잘 안 됐었는데 요 관습법이 법규범으로 인정되고 사실인 관습이 법규범이 아니다, 인정도 안 된다, 이런 것도 잘 구분이 안 됐었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뭐 다른 단원으로 넘어가서 한참 지나면은 또 까먹겠지만 아직까지는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네, 구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모 잘 봤고요. 다음 기출문제 민법의 해석 방법. 네,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긴 한데 하여튼 여기서는 미성년자가 메인이 아니고요. 요 민법의 해석 방법이 메인이죠.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 재산상의 행위에는 유가증권의 거래도 포함된다. 유가증권은 이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민법의 해석 방법은 5개 중에 뭐냐? 입법 해석, 유추 해석, 확장 해석, 반대 해석, 포함 해석. 이건 처음부터 제가 맞췄던 것 같은데요. 이게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확장 해석. 포함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해석은 확장 해석의 방법이다. 네. 이거는 저한테는 좀 난이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쉬운 난이도가 아니었나. 네, 근데 이것도 처음에 이런 내용이 달라붙지가 않아가지고 해석 방법에 대해서 메모를 해봤네요. 일단은 확장 해석을 포함된다. 실제 문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대접을 해주는 거고요. 확장 해석의 방법이다. 축소 해석은 제외된다. 반대 해석은 아까 검색에서 나왔던 것 중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거 외에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법률이나 관습법은 임의로 창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 해석은 정반대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제가 발견했으니까 밑줄 하나 주겠습니다. 유추 해석은 유사한 규정, 다른 유사 사실에 대해서 같은 효과를 인정하여 해석하는 방법. 예를 써놨네요.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적용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게 이제 유추 해석이고, 물론 해석이 있는데 이건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성질상 당연히 포함시키는 해석이다. 공원에 누군가 공원에 갑이라는 사람이 오토바이 출입 제한 표시판에 자동차를 끌고 출입을 했나 봅니다.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것도 실제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자동차도 출입금지가 적용이 돼버리는 경우, 이건 아무래도 법관의 신의칙에 의해서, 법관의 양심이라고 하죠. 법관의 양심과 상식, 신의칙에 의해서 자동차도 안 돼, 그렇게 판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석이었고요. 변경 해석은 용어가 틀렸거나 부적당하고
부적당하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변경해서 법의 목적에 맞도록 다르게 해석하는 것. 예를 써놨네요. 미성년자 영업 허락의 취소는 본래의 의미의 취소가 아니므로 철회로 바꾸어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걸 변경해서. 일단 실제 문제에서는 확장 해석이 나왔다는 거. 여기서 포함된다 이런 문구를 보고 확장 해석이라고 골랐으면 그 수험생은 정답을 잘 고른 거겠죠. 그래서 민법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기출과 메모를 받고요. 아이고, 반도 못했는데 30분이 훌라덩 넘었네요. 스터디 하시는 분들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법의 효력에 대한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민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민법이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효력이 미친다.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그럴 것 같고요. 민법에서는 법률 불소구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이건 잘 모르겠고요. 민사에 관한 동일한 민사에 관하여 한국 민법과 외국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규율하는 것이 섭외사법이다. 섭외사법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고요. 우리 민법은 국내에 있는 국제법상의 치해법권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 잘 봐야겠습니다. 우리 민법이 국내에 있는 국제법상의 치해법권자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혹시 미군 기지에 있는 진짜 외국인? 우리나라에 있고 국제법상의 치해법권자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요. 우리 민법이 그런 사람한테 효력이 미칠 것인가? 이게 이제 아주 옛날에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 사람이 치해법권자였을 것 같고요. 근데 그때라고 해도 그 당시 민법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일본법이겠죠. 그거 생각하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5번 질문. 민법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법에 의해 이미 확정된 기득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이 문제에서 답을 고르라면은 3번 아니면 4번 5번 국법에 의해 이미 확정된 기득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급표를 함부로 인정을 해버리면 권리관계가 엄청 복잡해지겠네요. 5번 아닐 것 같고 민법하고 외국법이 충돌하면 이를 규율하는 게 섭외사법이다. 이거는 뭐 아예 모르는 개념이라서 지금 상태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었다면은 4번을 골랐겠네요. 국제법상의 치해법권자 외국 사람이 우리 민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예. 민법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 있는 국제법상의 피해법권자에게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흑형들한테도 그 군복 입은 흑형들 있죠. 아니면 허여멀건한 형들, 그 형들한테도 효력은 미칠 것이, 효력이 있다. 효력이 미친다. 다행입니다. 이게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 사람들도 뭔가 범법 행위를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맞겠죠. 물론 형법에 가까운 얘기지만 일단 민사에 관한 법률도 적용을 받는다. 네, 아주 훈훈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법의 효력에 대한 문제였고요. 네, 그 다음에 OX 21문제인데 이거 너무 말도 안 되게 시간 잡아먹을 것 같아서 빠르게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민법 충칙 중에 법원 신의성실 원칙, 주소 실종 기간에 관한 규정 등은 재산법은 물론 가족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통칙성을 가진다. 예, 그 시간 때문에 제가 커밍아웃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다 기억나고요.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가족법에서 좀 어색하죠. 예, 이거 코멘트도 없고 그냥 맞는 지문이네요. 틀린 지문인데? 또 어떡하나. 그 원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가 좀 피곤한 상태인 것 같네요. 맞는 지문이네. 민법 충칙 중에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주소 실종에 관한 실종 기간에 관한 규정 등은 재산법은 물론 가족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통치성을 가진다. 이거 강의 내용 중에 들어봤던 내용 같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네요. 네, 어쨌든 속도를 또 내보겠습니다. 성문법주의는 사회 변화에 대한 규범적 적응력이 부족하니까 구체적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성문법, 불문법이 아무래도 적응성이 좋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같습니다. 네, 맞는 내용이네요. 법적 안정성은 성문법주의에 있다. 네, 그 다음에 상행위에 관하여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관습법이지. 본 것 같습니다. 맞고요. 네. 그 다음에 4번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요게 좀 법률만, 만자가 이상하네요. 틀린 지문. 민법 제1조에 성문법이나 재정법 모두를 말한다. 따라서 긴급명령, 대법원 규칙, 국제조약 등에서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여기에 더 말하는 법률에 포함이 돼버린다. 예. 이게 맞죠. 예. 그 다음에 5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겠죠. 딩동댕. 네, 민법에 맞는 지문이었고요. 민법의 법원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 명령, 규칙, 조약, 조례를 포함한다. 오케이.
네, 그 다음 6번. 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가 이를 주장 증명할 수도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관습법이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가 없다면 거기에 한해서는 결국 당사자가 이를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판례로 그렇게 됐다. 오케이. 관습법은 그 내용이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버리면은 강행,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반사회 질서. 네, 반사회 질서. 그럼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버리죠. 네, 다시.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면 충분하고 헌법상의 정당성과 합리성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헌법상의 정당성, 합리성 고려해야겠죠. 틀린 지문이고 관습법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매우 좋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상의 정당성과 합리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8번. 가치관 등의 변화를 일어나여 기존 관습법에 부여했던 법적 확신이 부정되면 관습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종전 관습법에 의해서 비율됐던 부분은 조리에 의해 보충된다. 갑자기 조리가 튀어나왔는데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틀린 것 같은데요. 맞네요. 맞는데 코멘트가 없다. 그럼 상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관습법에 부여했던 법적 확신이 부정돼 버리면 그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하고 종전 관습법에 비율됐던 부분은 조리에 의해서 다시 보니까 맞는 말이네요.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 규범에 불과한 것이고 급이 낮은 놈이죠. 법규범이 아니므로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이고, 엄청나게 맞는 말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처음에 좀 문화적 충격으로 제가 좀 놀래가지고 코멘트를 달아놨던 거고요. 네, 해설이 없었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네, 지금은 당연한 내용 같습니다. 사실인 관습. 그 레벨 엄청 낮은 놈인데 처음엔 레벨 고렙인 줄 알았거든요. 네, 실수였고요.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권리에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수당권, 온천권이 이상하죠. 온천권이라는 관습법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너무나 유명한 판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거 이상하죠? 네,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급심의 판결은 민법상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말일 같고요.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상의 법원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에는 맞는 말인데 헌법재판소는 좀 다르게 취급이 되겠죠. 틀린 질문이네요. 대법원 판례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그 법원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다. 네, 그 다음에 13번. 상급법원의 판단은 동종의 유사사건뿐만 아니라 장래의 유사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장래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죠.
장애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소하는 것이고, 유사 사건도 안 되고, 유사 사건 안 되네요. 동종의 유사 사건도 안 되고,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유사 사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하급심 상급 법원의 판단이라는 거는 판시를 했겠죠. 판시를 하면 판례가 되는데, 상급 법원의 판례가 장애 사건에 대해서만 좁게 지적을 한다. 하급심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는 사물의 본질로서 법원인 동시에 법률 해석과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것도 이제 별도의 해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캐치를 한 거죠. 코멘트가 없으면 이건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아주 좋은 말이죠. 조리라는 것은 조리가 여기서 나왔었죠. 넘버 3 법률 관습법 조리. 넘버 3 조리는 사물의 본질이다. 그래서 법률인 동시에 법률 해석과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조리도 상당히 센 놈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판례, 종중 구성원의 자격이 이제 청년 남자로 한정된다는 관습법이 있었는데, 관습법은 이제 법적 확신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종전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지, 바뀌었지.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거는 여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법질서에 부합하지도 않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이제는 없다. 그래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꺼져. 법적 효력이 없어. 그렇다고 합니다. 유명한 판례 같고요.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이 조리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아니 뭔 소리야. 법률이 넘버1이고 큰형님, 제일 큰형님이고, 그 다음이 관습법이 이제 넘버2, 조리보다 형님이죠. 조리가 셋 중에 막내인데, 막내 생각에 배치된다고 해서 형님들이 꿈쩍도 안 하죠. 당연히 틀린 말인데. 코멘트도 있네. 조리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만, 형님들이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1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단순한 관행, 법적 확신이 없지. 레벨도 되게 낮은 놈이지. 의사를 보충함에 있어서 맞을 것 같은데, 확신이 없었는데 맞았네요. 그렇지. 사실인 관습은 하여튼 급이 좀 낮은 놈이라는 거, 그걸 생각하면 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근대 민법의 3대 원리겠죠. 근데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하여 인정된 목표냐? 아니다. 이거는 개인 인격을 절대적으로 극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주장된 이념이다. 소유권 절대, 계약은 자유, 프리덤.
과실 책임이면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지. 네, 이거는 뭐 동화적인 옛날 얘기였고요. 실종 선고의 청구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종 선고의 청구권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이 아니다. 친구인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민법의 해석 방법은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유추를 한 건가? 이상하죠? X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좁은 의미로 해석했을 때는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가 된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해석하니까 축소 해석이다. 야, 이것도 밑줄을 쳐줘야겠네요. 메모해서 축소 해석은 돼야 된다. 이거 밑줄. 아까 저장 안 했구나. 이거만 저장해줘. 좀 전에 뭘 봤느냐. OX가 OX에서 거의 끝에 왔는데 사실혼 배우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해서 X 속인주의. 민법의 효력이죠. 속인주의에 의하면 민법은 우리나라 영토권의 효과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속인주의. 이건 왠지 백인주의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속인주의 이상하고요. X 속지주의가 맞죠. 속지주의. 우리나라 영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속지주의 얘기고요. 마지막 21번째 법률행위의 대리. 부재와 실종, 제한능력제도, 소멸시효제도, 조건과 기한. 이런 민법 규정은 통치적 규정으로 대상관계와 모든 가족관계에 적용된다. 아까 봤던 기억이 데자뷰가 생각나죠? 근데 이건 X죠. 이거 부재와 실종. 요거는 가족관계에 적용이 될 수 있지만 X 나머지 법률행위의 대리, 제한능력자 제도, 소멸시효 제도, 조건과 기한 이런 규정은 대상관계에 적용되는 통치적 규정이고 가족관계에는 적용시키기가 민망하다. 가족관계에 소멸시효를 적용시킬 수가 없겠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떠오르죠. 어쨌든 틀린 지문이었다. 그래서 OX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절반 1시간이네요. 관습법상의 권리. 문제 보겠습니다. 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모두 골라라. 기억.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 아니고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느냐. 미등기 무허가 매우 이상하죠. 기억, 니은 둘 다 아니죠. 디귿. 지역 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배타적인 관습법상 공원 이용권이 인정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셋 다 아니겠네요. 이건 시간적으로 기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해설이고요. 다시 숨기고. 관습법상의 권리였지. 그 다음에 관습법.
관습법에 대한 설명. 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신 문구들이 나옵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죠. 옳은 문장 같습니다.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된 물건도 인정된다. 아까 그냥 법정 검색했을 때 나왔죠. 나와버렸죠.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 흠잡을 데가 없네요.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아주 급이 낮고 레벨도 낮은 놈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설명이면 거의 맞죠. 관습법과 구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주장 증명 또 나왔죠. 또 나왔죠.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가 없다. 잠깐만.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는 한 법원은 틀린 소리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이 뭘 기다리느냐. 당사자의 주장 증명 그딴 거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의 준칙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확실해서 살짝 화가 날라고 그러네. 5번 완전 이상한 소린데요. 네, 여기 나오죠. 해설에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하면 되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 재판의 준칙으로 삼을 수 있다는데 이거 완전 이상한 뻘소리 아니야. 네, 농담이고요. 처음에는 이런 거 봐도 기출문제 봤을 때 1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세게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열심히 공부한 게 아까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민법의 법원. 이거 지겹다. 지겨워. 법원.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이네요. 이거 뭐 헛웃음이 나오네 진짜.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비준을 얻으면 법원이 될 수가 있겠죠. 땡이고요. 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 맞고요. 당자사자가 뭐야? 당사자지. 당사자 말이 이상하네.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수도 있다. 가능은 하지. 옳은 소리, 맞는 질문 같고요. 자,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떠오르죠.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다. 오케이.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겠네.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 사회의 법적 확신,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강행되어야 한다. 1번이 너무 확실하게 옳지 않기 때문에 1번 가겠습니다. 해설에 나오네요. 헌법에 의해 공포된 조약, 국회 비중 동의를 거친 조약, 이거 고등학교 때 봤던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 제6조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 민법의 법원이 된다. 법원이 된다고 합시다. 그냥 이 조건을 갖춘
국제법규. 조약이나 뭐 국제법규. 이것도 상식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법의 법원이네요. 옳은 것은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될 수 있냐? 물어봤고요. 될 것 같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민법 어우, 왜 이렇게 많아. 민법 제1조의 법률이나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 재정법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여기 나왔던 긴급명령, 통일령, 부령, 규칙, 대법원이 정한 대법원 규칙, 되게 범위가 넓어요. 조약, 자치법규, 조례까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었고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법원이 될 수 있다니까 뭐 없다고 그래. 대법원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법원이 될 수 있다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될 수 있어요. 아, 자꾸 안 된다고 그래.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지.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권리로 분묘기지권 오케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오케이. 이거 뭐야, 온천권 안돼. 온천권은 아니야. 해설 볼까요? 자, 양관사 명분. 양은 이제 동산 양도담보, 관은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사는 사실혼, 명은 명인방법, 분은 분묘기지권. 이렇게 외우고 있죠. 양관사 명분. 관습법상의 제도로 5가지는 인정이 되는데, 온천권, 뭐 근린공원 이용권, 뭐 무슨 토지 통행권, 뭐 그런 거는 관습법상의 권리가 안 됩니다. 기억이 지금 생생하네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문제는 이렇게 나왔고, 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비교하는 거네요. 관습법은 센 놈이고 사실인 관습은 아주 약한 놈이라는 거. 관습법은 사실인 관습과 구별되지만 양자 모두 법률의 행위에 당사자의 의사를 보통하는 그치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거 아주 이상한 말이죠. 관습법은 대단히 센 놈인데,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다.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성년 남자로 인정된다는 관습법으로서의 법적 확신은 종전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거 아니죠.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등은 사실인 관습의 문제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 이거 얘네들은 관습법으로 인정이 됐는데, 이거 아주 틀린 지문. 민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겠죠. 요거 4번 가겠습니다.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민법상의 선량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아니면 반사의 질서에 위배되면 안 되고, 근데 이걸로 충분하고 헌법상의 정당성과 합리성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거 뭔 소리야, 틀렸지. 해설 보면은 아이고 해설 길다. 와, 동영상 강의 그 교수님들 보면은 그 긴 시간 강의를 하시는데 목이 갈라지거나 삑사리가 나거나 뭐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고.
근데 저는 좀 전에 목이 좀 갈라지는 소리가 났던 것 같죠? 와, 역시 일반인이 무슨, 물론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발표하는 컨셉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야, 쉽지 않네요. 게임 동영상 같은 거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역시 학문적인 거를 되게 학문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됐는데, 어디까지 했더라. 아, 이거 해설을 다 맞았네. 아까 제가 4번 갔었나요? 네. 네, 4번에 대한 설명이 없죠. 이건 5번 설명 같은데, 반사의 질서에 반하면 안 되고, 세상의 규범이 헌법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일단 헌법은 건드리면 안 돼요. 엄청 화냅니다. 헌법 건드리면은. 세상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화 시간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거는, 우리 읽어주는 아가씨가 있거든요. 네, 그 아가씨한테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해설 1.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가지지 못한 관행에 불과한 것이므로 관습법과 달리 법률 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중원의 지위 자격에 대하여 그 태도를 변경하였다.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난미음 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조례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내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등은 과습법이므로 그 법원성의 인정 및 존재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법원의 직권고려사항이다. 4. 관습법도 법이므로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최상위 규범인 헌법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브라보. 진짜 혜미가 잘 읽네요. 시간도 빨리빨리 읽어버리고, 발음도 많이 다듬어서 그런지 이제 발음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고요. 자주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거 해설 잘 들어봤고요.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 비교하는 문제였고요. 텍스트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텍스트가 간단하게 나오면 좋죠. 제가 읽어봐야죠.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이나 관습법상의 제도가 아닌 것을 양관사 명분 양양양양 여기 있고 관관 사는 사실혼인데 여기 없고 명인 명령 분명히 짓고 주는 없었지 주는 주의 토지 통행권. 자, 그래서 2번이겠죠 당연히. 빠르게 1.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제도는 분묘기지권,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사실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이 있으며
주위 토지 통행권은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제도가 아닌 민법 물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성문법상의 제도이다. 제219조 제1항.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 별볼 일 없는 애인 줄 알았더니 물권에 나오는 놈이네요. 물권에 들어갔다는 거 딱 보면은 센 놈인데, 주위 토지 통행권. 이거 한번 법정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색깔을 다시 바꾸는 게, 아유, 왜 이렇게 귀찮지? 이거 되는데. 검색권 시트 한번 나왔네요. 자, 어디서 왔냐? 나비야, 어디 갔니? 나비야, 어디 갔을까? 여기 있구나. 네, 제 219조 주위토지 통행권. 네, 기왕에 찾은 김에. 아이, 깜짝이야. 아유, TPS 안 되네. 이거 읽어주기 기능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주위토지 통행권. 어느 토지나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그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이런 전제 조건을 깔고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자꾸 뭐가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네, 어쨌든 뭐 많이 센 놈은 아니네요. 네, 그래도 물권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주위토지 통행권이 아니죠. 이거는 성문법상의 그 법전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관습법이나 관습법상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숨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민법의 법원. 민법의 법원 왜 이렇게 익숙하지?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결국 맞는 말이고, 민사 문제에 관하여 법률, 관습법, 도리의 순서로 재판이 준칙이 된다. 아주 맞는 말이고, 여기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성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뭐 대통령령, 뭐 지방에서 쓰는 그 도례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실질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관습법은 그 전부가 불명하므로 관습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경우에만 이에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지? 되게 들으면서도 엄청 껄끄럽네요. 네, 뭔가 이상하죠?
네, 일단은 5번 보겠습니다. 조리는 사물의 본질로서 법원인 동시에 법률 해석과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된다. 아주 아름다운 말이죠. 4번이네요. 4번 아주 이상하죠. 아, 이거 계속 자주 나왔던 거구나. 관수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을 하는 경우에만 이에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아주 희한한 불편함을 느꼈네요. 네, 4번에 대한 해석일 것 같은데 보시죠. 1. 관습법은 법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관습법의 존재와 내용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관습법의 존재를 법원에 묻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 이게 맞는 말이죠. 문제에서는 되게 이상한 말이었고요.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엄청 쪼렙 나왔네요. 사실인 관습, 급이 아주 떨어지는 놈, 옳지 않은 거.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나 아직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회생활 규범이다. 아주 허접한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허접에 대한 또 다른 설명.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 지나지 아니한다. 그렇지. 사실인 관습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목적, 임의 규정, 신의성실 원칙 등과 아울러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이거 조금 이상하고요. 사회의 관행인 사실인 관습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 이것도 이상하네. 객관적으로 인식된다는 말도 이상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건 관습법이라서 얘한테 관습법한테 해주는 특혜를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과연 정답일지. 1. 사회의 관행인 사실인 관습은 거래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 법적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 법원이 아니다. 따라서 사실인 관습의 존재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당사자가 원용하고 2차적으로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을 갔습니다. 저는 미리 알고 있었죠.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고려하는 순서가, 관습법은 이제 특혜를 줘야죠. 우선적으로 직권으로 고려를 하고요. 예외적으로 당사자 주장이나 들어보는데, 사실인 관습은 반대로 1차적으로 당사자가 원용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법원이네. 민법상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지막은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 규칙도 포함된다. 딩동댕.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네. 땡! 땡땡땡! 이건 절대 맞는 지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2번 확실히 오답이고요. 오답 지문이고요.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될 수 있다. 오케이.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다. 딩동댕. 네, 국제 물품 매매 계약, 국제 연합 계약, CSIG, 민법의 법원이다. 아, 어렵다.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아주 엉뚱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아니지. 법원이 1차적으로 원형을 해주고 특혜를 주고, 근데 법원이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2차적으로 예외적으로 당사자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지. 그죠? 네, 2번이 확실하게 2번 가겠습니다. 오답 지문. 또 들으면 토 나올 것 같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1. 관습법은 법원이므로 그 법원성의 인정 및 존재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어이, 이 문구는 진짜 너무 하도 많이 봐가지고 모니터가 살짝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확실하게 오답 질문이었고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1시간 반에 걸쳐서 민법 충칙안에 있는 여러 개 이제 목차 중에서 첫 번째 단원 제1장 민법 서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약간의 메모도 있었고 OX 지문 가려내는 것도 있었고요. 네, 이 목차만 봐도 민법의 법원, 이 당사자의 주장 증명 관련된 게 법원이니까 법원 진짜 자주 나왔죠. 실제 거의 기출문제에서 마르고 닳도록 나왔습니다. 민법의 법원, 민법상 법원, 그 급이 낮은 이 허접한 이 사실인 관습도 관습법은 센 놈이었고, 거의 세 가지에서 뭐 많이 봐주면은 이제 뭐 해석 방법하고 효력까지 5개 정도. 민법 서론에서는 이 5가지면은 뭐 기출 문제 분석은 거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스터디 회원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보고 들어주시느라 엄청 고생하셨고요. 네, 이제 영상은 거의 끝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음 편히 가지시고 쉬시거나 아니면 뭐 또 재밌는 공부를 더 하시거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실 게 있으면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서 이제 나올 것은 다 나왔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공부했던 민법의 서론 문제풀이에 대한 스터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회계원리 스터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